네, 체계적 직무 분석 방법론 46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사 담당자분들에게도 유용하지만 오늘은 좀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직무기술서를 활용해서 취업 전략을 수립하는 취업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취업 준비생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검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바꿔서 좀 이해를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취업 전략 수립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거의 이 체계적 직무 분석 방법론 수업이 거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 체계적 직무 분석 방법론에 대한 강의가 끝나면, 연재되는 강의가 끝나면 NCS를 여러분들 회사의 인사 관리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연재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NCS를 어떻게, 이제 기본적으로 NCS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것들이 이 NCS에 담겨 있는 각각의 내용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이 NCS를 우리 회사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고, 이것들을 체계적인 조직 관리, 인사 관리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후에 좀 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취업 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기관이라던가 기관에서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직무 분석들 가운데에는 직무 분석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먼저 이 취업 준비생 분들이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적어도 9강의 내용은 한번 보시고 이 수업을 들으시기를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취업 준비생 분들이 이 인사 관리와 관련된 분야로 취업을 하실 분들은 1강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인사가 아닌 다른 직무로 취업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지를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강의를 보고 계신다면 최소한 이 9강만큼은 좀 보시고 이 내용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파악이라고 하는 게 있죠.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화살표 잘못됐네요. 파악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 위한 작업이죠. 이거 화살표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자, 이 파악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정보, 있는 현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 위한 작업이에요. 그렇다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현상으로부터, 있는 그대로의 현상으로부터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무언가를 도출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바로 분석인 것이죠. 이거 화살표가 왜 잘못됐을까요? 자, 그러니까 파악은 현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 위한 작업.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현상을 가지고, 현상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뭔가를 도출하기 위한 작업이 바로 분석이죠. 예를 들어서 경제 파악이다. 경제 파악이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떤지, 뭐 주가 지수는 어떻고, 수출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인지하고 파악하는 것이 그냥 경제 파악이죠. 경제 상황 파악. 그런데 이 경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려고 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적절한 투자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경제 상황을 파악만 하는 것으로는 적절한 투자 할 주식의 상품을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그 파악된 정보를 가지고 뭔가 유용한 결과를 찾아내야만 우리가 주식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유용한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있는 그대로를 인지하는 것은
파악이고, 그 인지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무엇인가의 유용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은 파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직무 파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직무 파악은요, 예를 들어서 인사직무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인사직무는 어떤 종류의 과업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인사는 뭐 채용, 평가, 보상,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 이런 종류들의 이런 것과 관련된 과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어떤 일을 하는 업무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설명만 한다면, 나열만 한다면 그것은 직무 파악이에요. 직무 분석이 아니라. 그렇다면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인사 직무가 어떤 종류들의 과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이 직무로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을 강하게 어필해야 하고, 그것들을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도출해서 정보를 제공한다면 그것은 직무 분석이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설명만 해주는 것은 직무 분석이 아니에요. 그냥 직무 파악을 위한 정보 제공일 뿐이죠. 그런데 보면 시중에 취업 정보에서 제공하는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그냥 직무 파악을 위한 정보의 공급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 파악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취업에 유리하게끔 무엇인가를 도출하는 분석의 과정을 별도로 거치셔야 된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의 취업에 유리한 어떤 그런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취업에 유용한 정보들을 분석해낼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직무 분석을 실시하게 되면 그 직무 분석의 결과로 그 직무의 미션, 역할, 기대 역할, 그 다음에 그 직무가 어떤 성과 목표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CSF들을 그 직무 수행자들이 확보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직무 수행자들이 이러한 CSF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지표상의 행동을 잘해야 하고, 그러한 행동지표상의 행동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을 보유해야 하고, 이런 역량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확보하고 있는지 수치로 측정 가능한 지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무 분석을 통해서 도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직무 기술서 혹은 직무 명세서에다가 정리를 해놓죠. 자, 그래서 우리 취업 준비생들은 일단 이 직무 분석의 결과인 직무 기술서를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그 직무 기술서에 적혀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취업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자, 먼저 직무 자격이 이 직무 기술서에 적혀 있잖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제가 미션부터 KPI까지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을 난 처음 듣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9강에 대한 내용은 한번 다 들으시고 이 수업을 들으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직무 기술서에 이 직무 자격이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직무 자격을 보면서 내가 이 직무에, 이 회사에 이 직무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런 자격 요건을 갖췄다는 점을 어필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 직무 자격에는 전공도 있고요. 그리고 자격증도 있고요. 그리고 업무 경험도 있고요. 뭐 기타 등등의 내용이 이 직무 자격에 해당이 되잖아요. 9강의 내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나는 이런 전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 전공을 안 했다. 그런데 이 직무로 취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자격증을 따시는 노력을 해 주셔야지만, 아니면 이런 유사한 업무 경험을 하시는 노력들을 해 주셔야지만 취업의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거나 면접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이런 직무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어필을 하셔야 돼요. 그런 노력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게 직무 기술서예요.
그래서 직무기술서에 직무 자격 요건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학원 졸 이상이어야 하고 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회계나 경영을 전공한 사람이어야 하고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여기는 업무 5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신입사원은 지원할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이런 종류의 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이런 자격증을 보유하고 이런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직무 자격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회사에 이 직무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공을 한 사람일수록 유리해요. 그러니까 전공을 선택할 때부터 네 내용을 보시고 이런 전공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러면 차선책으로 어떤 방법을 취하셔야 되느냐. 이런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종류의 업무 수행 경험, 뭐 인턴이 됐건 아르바이트가 됐던 이런 것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교육들도 이수를 해주시면 이런 자격 요건에 부합한 사람이구나라고 취업하려고 하는 회사에서 인지를 하겠죠. 자, 이렇게 직무 기술서를 보면서 이 직무 자격 요건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뭐 전공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나가 버린 버스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후에라도 추후에라도 전공을 선택한 이후에라도 여러분들이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확보할 수 있는 자격이니까 이런 노력들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직무 기술서에 보면 직무 역량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행동 지표상의 행동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지식, 기술, 태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취업을 준비하면서 나는 이런 역량을 갖췄다라고 하는 것을 어필을 해주셔야 되겠죠. 왜냐? 이런 역량을 보유한 사람이 이런 행동을 잘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행동을 잘하는 사람이 이런 CSF를 잘 확보를 하고요. 이런 CSF를 확보한 사람이 이런 성과 목표를 잘 달성하고 기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역량을 보유한 사람을 이 직무의 자리에 앉혀야 돼요, 회사는. 그렇다면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이런 역량을 갖췄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어필해야 되겠죠.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자기 개발할 때 이런 역량을 보유하기 위한 노력들을 뭐 학원을 다니시거나 아니면 뭐 인턴이라던가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이런 역량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서 일을 해보시거나 자 그리고 서류 전형 때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필요한 역량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나열할 필요가 없이 이 직무 역량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해당 역량을 보유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이런 해당 역량을 보유했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정보들을 자기소개서에 기록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면접 전형 때는 실제로 이 자기소개서에 적혀 있는 내용을 회사는 다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면접 전형 때 진짜 이 사람이 이런 역량을 보유했는지 아닌지를 검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면접을 준비할 때 이 직무 역량에 포커스를 맞춰서 면접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직무기술서에 직무 역량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면접 때 근로기준법을 물어보는 시험을 뭐 구술 테스트라던가 아니면 필기 시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뭐 자질구레한 내용들은 준비를 하지 않아도 이런 중요한 역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기술서에 보면은 이렇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샘플이에요. 재무제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 세법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고 근로기준법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다. 그리고 기술에는 문서 작성 스킬이 있어야 하고 회계 분석 스킬이라던가 사람들을 설득하는 스킬이 필요하다. 이렇게 직무기술서에 적혀 있으면 여러분들은 취업에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소개서라던가 면접에서의 대답을 할 때, 또 자기 소개를 할 때, 이럴 때 내가 이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어필해야 되겠죠. 뭐 직무기술서에 이 내용이 나왔는데 저는 대인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이런 것들 어필해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 대인관계에 관련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저는 재무제표를 알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고요. 세법을 잘 몰랐지만 어떤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서 이 세법과 관련된 법률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문서는 뭐 어떤 일들을 할 때 굉장히 많이 만들었고요. 회계 분석, 간단한 회계 분석도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필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다른 이 직무 역량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부분들은 어필하셔도 별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직무 기술서에 보면 이 행동지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지표와 관련된 업무 경험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인턴이 됐던 아르바이트가 됐던,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도 이 직무기술서에 나와 있는 행동지표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어필을 해야 되고, 내가 이러한 일들을 이 회사에 입사해서 맡게 되면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행동지표상의 행동들을 정말 잘할 수 있다. 그리고 면접 때는 진짜 이 사람이 이러한 행동지표상의 행동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 어떤 상황을 주고 역할극을 통해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전에 행동지표를 면밀하게 스터디해서 내가 이런 행동을 만약에 하라고 요청을 받으면 나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하시면 더 효과적으로 면접에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직무 기술서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취업하고자 하는 그 회사의 인사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직무 기술서를 미리 좀 볼 수가 있느냐라고 요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 요새는 이제 그 직무 기술서를 공개하는 회사들이 있기는 있는데 공개하지 않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운이 좋게 직무 기술서를 공개를 하면 거기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미리 준비를 하시면 되지만, 직무 기술서가 공개가 되지 않는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취하실 수가 있느냐, NCS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이 NCS 직무 기술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를 찾아서 그 NCS 직무 기술서에 나와 있는 행동 지표, NCS에서는 수행 준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금 다르긴 해요. 수행 준거하고 행동 지표는. 자, NCS에 나와 있는 수행 준거, 그리고 NCS에도 직무 역량이 있어요. 그리고 직무 자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NCS 직무 기술서에서 해당 직무를 찾아서 NCS에서 해당 직무를 찾아서 그 직무의 직무 기술서를 검색해 보면 그 직무 기술서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가장 좋은 건 회사마다 직무 기술서의 내용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회사의 직무 기술서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 NCS를 참고하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취업준비생 입장에서 우리가 직무 기술서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채용 절차를 진행을 할 때 어떤 내용들을 검증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검증해야 되는지를 관심에 두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6강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이것이 마지막일지 아니면 한 강 정도가 더 남았을지 모르겠지만, 이후에는 이 NCS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